오늘의 주인공은 이런 기능성 옷을 만듭니다. 근데 제가 대표님한테 끌킬 만한 이야기를 했죠. 대표님, 이거 랑 비교하면 좀 딸리겠죠? 그러자 대표님은 맞아요.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준비 좀 해볼게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텐트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모시기 기술에서 특허 디자인 어쩌고 리뷰도 많고 인정도 받았다고 하고, 근데 그런 텐트는 모르겠고 여러분은 옷을 보러 오셨죠. 이 옷들은 아직 테스트를 받지 못했고 그걸 제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능성 옷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예쁜 옷이 필요한가요? 당연히 예쁜 옷이 필요하지. 그쵸? 아무리 따뜻하고 기능이 훌륭한 자켓일지라도 못생기면 안 입습니다.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주인공 브랜드 어반사이드와 거기서 탄생한 옷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근데 무슨 텐트 만드는 브랜드가 옷을 만든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패션으로도 입는 아웃도어 브랜드 다들 옷으로 시작한 게 아닌 거 아셨나요? 아크트릭스는 하네스, 노스페이스는 텐트, 파타고니아는 피톤, 목표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 즉 혁신이었죠. 어반사이드도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캠핑과 백패킹을 즐겨했던 사람들,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거 더 튼튼하게 못하나? 더 가볍게는 못 만드나? 보통 이런 고민을 하면 더 좋은, 더 비싼 장비를 찾지만 이들은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다가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텐트를 만들기로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술자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텐트를 만들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제작 기술을 직접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잘하는 전문가, 기술자를 찾는 것이었죠. 뚝딱 끝. 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팀원들의 일이 시작됐죠. 바로 테스트, 설계는 잘 됐는지, 안정적인지, 비나 바람에 흔들려도 보호할 수 있는지 등등 테스트, 수정, 이걸 1년 넘게 반복합니다. 마치 제약회사가 임상실험하듯이요. 오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텐트는 잠을 자는 곳입니다.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죠. 그만큼 위험하고 어려운데 어반사이드는 거기에 기능이라는 욕심까지 더했죠. 결국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작하고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또 생겨버립니다. 입는 장비, 바로 옷이었죠. 영하 15도 이하에서 가만히 텐트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그 텐트 안에서 잠을 자는 그런 테스트도 해야 됐는데 이때 입을 따뜻한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버리자 한 거죠. 잠깐 다시 텐트를 볼게요. 텐트는 넓고 튼튼할수록 자연스럽게 무거워집니다. 더 강한 재료와 넓은 천, 많은 지지대를 사용할 테니까요. 그걸 가볍게 만들려면 간단합니다. 욕심, 가볍고 강한 비싼 재료를 쓰면 되죠. 옷도 똑같습니다. 따뜻함은 유지하면서 무게는 더 가볍게, 그런 혁신은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의 욕심. 하지만 이젠 수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더 이상의 혁신은 나옵니다. 고작 머리카락 두께지만 질긴 원단, 가볍지만 따뜻한 보온재, 혁신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런 좋은 소재들은 도대체 어디에 쓰일까요? 히말라야 등반가, 남극기지 연구원, 군인, 이런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가벼우면서 따뜻하고 압축하면 작아지는 옷. 근데 그런 건 우리도 욕심이 나죠. 가벼워서 착용감은 편하고 한겨울엔 밖에서도 따뜻하고 여행 갈 땐 캐리어에 쏙 들어가는 옷. 그런 옷을 어반사이드에서 욕심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능성 옷은 수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방풍, 방수, 보온, 투습, 흡습, 속건. 그 중에서 어반사이드가 집착한 건 가벼움, 경량이었죠. 근데 여러분, 옷을 만드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디자인부터 그에 맞는 패턴에 맞는 원단, 그걸 잘 다루는 공장까지, 거기에 기능성까지 넣으려면, 근데 방금 말씀드렸죠. 사람의 욕심, 혁신은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옷을 만드냐고요? 이제부턴 전문가만 찾으면 되거든요. 잠깐 패션 이야기를 하면 현재 루이비통의 디렉터는 퍼렐 윌리엄스, 가수입니다. 정식으로 옷을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옷을 만들까요? 맡기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에게요. 옷을 많이 경험한 디렉터는 욕심만 부리면 되죠. 그 욕심이 패션 디자인에서는 멋입니다. 어반사이드도 그랬습니다. 그가 부린 욕심은 기능, 성능을 기획하는 전문 엔지니어, 그걸 구현해주는 베테랑 패션 디자이너, 거기에 좋은 기능의 원단과 재료. 아웃도어에선 욕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능 좋은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는 왜 안 만드냐? 그 욕심이 꽤 비싸거든요. 원단 가격은 둘째치고 특히 메이저 기능성 원단은 아무한테나 안 팝니다. 옷 대충 만들고 고어텍스 자켓 땡처리 원단 안 주겠죠. 준다고 해도 원단 세팅은 직접 해야 됩니다. 방수를 특화할지 방풍을 특화할지 등등 기획에 맞게 테스트하고 개발도 새로 해야 되죠. 원단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에 맞는 설계도 중요하죠. 설계 잘하면 뭐합니까? 바느질도 잘해야죠. 바느질 잘하면 뭐합니까? 그만. 욕심이라는 게 계속 부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반사이드는 욕심을 부렸냐고요? 저희 욕심을 정말 많이 부렸어요.
라고 브랜드 측이 말했고 저는 그걸 보여드리는 역할이죠. 얼마나 욕심을 부렸는지, 그래서 어떤 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다운자켓, 이 수많은 패딩 중에 어떤 게 더 따뜻한 패딩인지 고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필파워 높은 게 따뜻한 거 아님? 아니요, 틀렸습니다. 거위털이 모여 부풀어 오르면 공기층이 생기는데 그게 외부의 차가움을 차단해서 따뜻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그 부푸는 정도가 바로 필파워. 높을수록 더 빵빵해지고 따뜻하죠. 그럼 필파워가 높은 게 따뜻한 거 맞잖아. 아니요, 필파워가 낮아도 털을 많이 넣으면 빵빵해집니다. 거위털의 중량도 중요하죠. 그럼 이제 어떤 게 따뜻한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모릅니다. 원단에 따라, 구조에 따라, 디자인에 따라 또 바뀌죠. 그럼 도대체 뭐가 따뜻한 건데? 관련 논문들을 보면 무슨 시험, 시료 어쩌고 뭐시기 하는데 다 이론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 테스트. 한국에서 가장 추운 동네는 강원도.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네, 지금 여기는 해발고도 1708m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현재 온도는 영상 21도? 패딩 테스트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온도 같은. 여기는 현재 영하 18도 냉동창고입니다. 다운자켓은 총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걸 입고 옷 안쪽의 온도를 측정할 겁니다. 온도계는 왼쪽 가슴, 오른쪽 팔, 배, 그리고 등에 배치했는데요. 자켓 안쪽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N사의 N자켓. 필파워는 700, 구조는 스티치스루. 스티치스루는 거위털을 가둔 구조의 이름입니다. 거위털을 넣고 그 위에 그냥 바느질을 한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그러면 바느질 부분이 납작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로 찬 공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연 온도는 어떻게 변할지 보시죠. 두 번째, R사의 M 다운 자켓. 필파워 900의 구조는 박스월. 방금 스티치스루의 단점을 보완한 구조입니다. 박스 형태로 거위털을 가둔 구조인데 눈으로 비교해도 찬 공기가 들어가기 힘들겠죠. 이건 어떨지 보시죠. 세 번째, 어반사이드의 에일러론 프로 다운 자켓. 필파워 900의 구조는 스티치스루. 겉감은 일본 화학 섬유회사 도레이와 개발한 10데니어 나일론을 사용했습니다. 데니어는 실의 굵기로 높을수록 두껍습니다. 아까 N사 자켓의 경우 40데니어, R사는 10데니어, 머리카락이 대략 20데니어니까 그것의 반 정도. 굉장히 얇죠. 원단이 얇을수록 더 가볍고 거위털이 부풀기 쉽습니다. 대신에 봉제가 어렵고 내구도가 약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도레이라는 전문 회사와 원단을 개발한 거죠. 원단이 굉장히 얇아 바느질 역시 너무 까다로워서 일반 공장에선 어려운데 어반사이드는 텐트를 만듭니다. 그것도 초경량으로 꽤 잘 만들죠. 덕분에 그런 전문 공장을 알고 이런 얇은 다운 자켓도 제작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건 다 이론이고 과정이고 실제로 우리가 입었을 때 따뜻하냐가 중요하죠. 보시죠. 실험 결과 시간대별로 온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조금 보기 힘들죠. 그래서 부위별로 나눠봤습니다. 중간에 R사의 M자켓 배 부분이 이상해서 잠시 열었다 잠궈서 온도가 내려갔지만 다시 회복했네요. 결과를 보면 어반사이드의 에일러론 프로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각 다운 자켓의 스펙을 비교해 볼게요. 필파워, 구조, 이것만 보면 어반사이드의 자켓은 아주 잘못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스펙이 하나 더 남았죠. 중량. 에일러론 프로는 대략 반 정도의 거위털을 사용했습니다. 경량을 위해서겠죠. 각각 110g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거위털 44g이 대략 이 정도입니다. 110g이면 어마어마하겠죠. 껍데기 무게를 비교해봐도 R사의 M자켓보다 약 80g 가볍습니다. 사실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다운 자켓은 거위털 무게에 따라 급이 나뉘는데 200g에서 300g은 중량, 100g에서 200g은 경량 다운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왜 저거랑 비교했냐? 이 정도 무게에 좋은 필파워로 만드는 다운 자켓이 거의 없거든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N사는 세계 최대 아웃도어 브랜드이고 R사는 세계 3대 우모복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어반사이드를 테스트할 땐 제 몸이 조금 망가져 있었죠. 에일러론 프로를 맨 처음에 입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반사이드는 극한 상황에서 모험하는 사람을 위해 라는 목적이 있고 저는 그 목적이 궁금했습니다. 무거운데 따뜻하지도 않은 건 기능이 부족한 거고 무겁고 따뜻하게 만드는 건 평범한 겁니다. 가벼운데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욕심이죠. 다시 결과를 보면 어반사이드는 꽤나 욕심을 부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레인슬렛 자켓과 팬츠, 겉으로는 방수가 되면서 안에선 땀을 배출하는 자켓, 고어텍스와 같은 역할의 자켓입니다. 이 역시 섬유회사 도레이의 더미작스라는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직접 입고 등산을 하기엔 아직 더워서 어반사이드의 바지만 입어봤습니다. 이것도 도레이 원단인데 굉장히 얇고 가볍습니다. 신축성도 좋아서 마치 기능성 티셔츠를 입은 느낌인데요. 특히 반바지로 만드는 이 지퍼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산에 가면 다리에 풀이 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선 긴 바지로 보호하다가 더워지면 지퍼를 풀어 환기를 시킬 수 있죠. 한여름에 긴 바지로 입어도 지퍼만 풀면 전혀 문제가 없진 않고 살짝 더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허리 버클은 장시간 움직이면 느슨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개선되어야 될 것 같네요. 카나드 자켓, 솜 패딩 자켓입니다. 거의 모든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만드는데 이런 자켓의 가장 중요한 건 착용감과 멋입니다. 왜냐면 등산보다 일상에서 더 많이 입거든요. 집 앞 편의점 갈 때, 친구 만날 때, 갑자기 쌀쌀해졌을 때 위에 대충 걸치기 편한 자켓이니까요. 어반사이드의 카나드 자켓도 일단 가볍습니다. 지퍼 손잡이 있고 밑단 조이는 스트링 있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 않은 걸 볼게요. 후드를 조절하는 끈은 없고 후드에 챙이 없어서 비가 오면 조금 아쉽겠지만 우산을 쓰는 우리에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옆구리에는 다른 원단을 썼네요. 이건 신축성과 통기성에 특화된 원단입니다. 활동성은 더해주면서 땀은 배출하는 역할이죠. 근데 이런 건 착용감이나 보온성, 즉 기능이고 일상에서 입으려면 이뻐야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옷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지 어반사이드를 섞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운 자켓, 포인트를 주는 패딩이 있고 착장을 눌러주는 패딩이 있습니다. 어반사이드의 다운 자켓은 눌러주는 느낌이 강한데요. 일단 우리가 가을에 가장 많이 입는 조합, 청바지에 회색 맨투맨부터 입어볼게요. 후드도 많이 입죠. 스웨트팬츠에 스웨셔츠도 무난합니다. 당연히 밑단에 바람을 막아주는 스트링이 있어 다른 연출도 가능합니다. 조여볼게요. 티셔츠 위에만 입으면 또 다른 느낌을 내죠. 지퍼는 투웨이로 아래 지퍼를 풀어주면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렇게 티셔츠 위에 입으면 이 자켓이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주 가볍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도 기술이 하나 들어갑니다. 아까 테스트한 다운 자켓과 에일러론 프로에 조명을 비춰볼게요. 다른 게 보이시나요? 보통 거위털을 먼저 포장하고 그 위에 원단을 감싸서 자켓을 만듭니다. 안 그러면 거위털이 삐져나오거든요. 그 포장할 때 쓰는 포장지를 다운백이라고 하는데 에일러론은 다운백이 없습니다. 두 가지 욕심 때문인데요. 가벼움과 입었을 때 포근한 착용감. 근데 그러면 거위털이 빠져나올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밀도가 굉장히 높은 원단에 삼출 테스트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스웨터도 입어볼게요. 안에 조금 강렬한 색상을 입어도 패딩이 눌러줘서 부담이 덜합니다. 가져온 걸로 대충 조합해서 입어보겠습니다. 아까 테스트한 복장도 입어볼게요. 와 진짜 찰떡이다 하는 착장은 없었습니다. 근데 자켓이 거슬리는 착장도 별로 없었는데요. 이게 어반사이드 에일러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입고 그 위에 가벼운 따뜻함을 얹은 것. 중요한 건 여러분의 착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일러론 자켓 외에도 엑슬러 숏 자켓, 에일러론 라이트 자켓, 롱 다운 자켓이 있는데 이건 거위털이 아닌 오리털 자켓입니다. 어반사이드의 욕심도 다소 빠진 느낌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 모드 팬츠. 저는 아웃도어 바지를 일상에서 거의 입지 않습니다. 어울리지도 기능도 맞지 않아서요. 근데 이지모드 팬츠는 외출까지는 아니더라도 편한 친구를 만나거나 동네를 다닐 땐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신축성 있고 얇고 가벼운 건 좋겠죠. 기능도 좋은 원단이고요. 주머니에서 물건 빠지지 말라고 스트링이 있는데 이것도 조이면 나름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은 바지는 핸드폰 하나만 넣어도 굉장히 거슬리는데 이건 주머니 안감을 단단한 걸 썼는지 꽤나 안정적입니다. 멋을 부리기엔 당연히 한참 부족하지만 편하게 막 입는 옷이라는 수식어에는 꽤 잘 맞는 느낌입니다. 카나드 자켓, 이건 일상에서 많이 입는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꾸몄을 때 말고 편하게 입을 만한 옷과 매치해 볼게요. 만약 자켓이 거슬리지 않으셨다면 디자인은 성공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되도 않는 색상 넣으면 오히려 손이 가지 않으니까요. 큰 매력을 넣는 건 패션 브랜드가 하는 일이죠. 근데 어반사이드는 패션 디자이너의 손을 거치긴 했습니다. 은근슬쩍 자켓 절개선 사이에 로고를 담기도 했죠. 이런 건 재밌습니다. 이런 솜패딩 포장할 때는 이렇게 팔 부분에 집어넣으면 조금 더 간편한 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할 때는 다 따져봅니다. CPU, 그래픽카드, 램 각자 용도에 맞게 스펙을 맞춰서 철저히 고르고 구매하죠. 대충 조립해놓고 브랜드 붙여서 비싸게 팔지 못합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근데 기능성 옷은 조금 특이합니다. 기능성 옷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는 사람들은 기능을 알고 싶겠죠. 근데 우리나라 아웃도어 브랜드에선 그 기능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무게는커녕 당연한 필파워조차 써놓은 곳이 거의 없죠. 아웃도어 자켓의 본질은 기능, 그걸 먼저 알려주고 납득한 다음에 그리고 멋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켓이 필요한가요? 만약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컴퓨터 고르듯 철저히 비교해서 필요한 기능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이 후드티 좋은 거야? 그리고 답합니다. 좋은 기준이 뭔데? 패션에서 좋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아웃도어는 굉장히 쉽죠. 이 패딩 좋은 거야? 좋은 기준이 뭔데? 그냥 제일 따뜻한 거. 그럼 필파워 높고 다운 중량 높고 박스월의 겉감은 어쩌고 저쩌고. 기능과 성능을 비교할 수 있죠. 한국에서도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재밌는 패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